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연준 디지털 화폐 논의, 암호화폐 위험성 가중, 글로벌 중앙은행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와 지금 디지털 화폐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전 영상에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올려드렸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의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암호화폐는 위험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화폐는 대중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이 헤게모니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미국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가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미국은 막고 싶어 한다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논의를 하는데, 이것이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휩쓸었을 때 그 이후에나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껏 미국이 견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견제가 만약 미국이 강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이것은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를 대항을 해서,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대항을 해서 디지털 화폐 논의를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연준이라고도 짧게 부르는데, 20일 날 암호화폐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올 여름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국 인민은행들을 비롯한 일부 중앙은행들처럼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논의로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대신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 미국의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CNBC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이례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의 동영상 등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 논의 계획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올 여름 암호화폐에 관한 연구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연준도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 발행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날 보여진 동영상에서는 파월 의장이 지급 결제 기술 발전에 관해서 언급하고, 연준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이들 기술의 발전을 주의 깊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채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 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려면 사람들이 달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돈이 흐르도록 만드는 지급결제 네트워크, 은행, 기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그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미 가계와 기업이 보탬이 되는 한편, 혁신도 이끌어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대비를 해서 디지털 화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준이 준비한다고 해서 은행들도 좋은 내용이냐? 은행들은 좋은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도권이 미국의 중앙 정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속도전,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파이권 경쟁,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논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속도전,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패권 경쟁이에요.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미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에너지 패권과 화폐 패권이에요. 이것은 두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껏 석유를 살 때 달러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석유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지금 석유를 살 때도 위안화를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화폐도 디지털 화폐에 패권 경쟁을 나서면서 은행이 없어도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그 시프트 코드가 아닌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지금 연준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겠다. 특별히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전 세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패권을 지으려고 하는 중국에 맞서서라도 반드시 디지털 화폐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암호화폐에 또한 위협이 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암호화폐의 특성 때문이에요. 특수성.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예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아니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화폐의 패권 자체가 이제는 어떤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아니고 어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닌 이러한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하나의 화폐화 된다라는 거죠. 또한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높은 변동성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화폐의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자체가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어요. 도치코인은 좀 다른 이야기죠. 도치코인 같은 경우는 이 도치코인을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자체가 그 화폐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 자체가 내가 얼마 주고 이것을 살 테니 얼마의 가격을 주세요.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가격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지금 이러한 말들도 나와 있고 지금 미국 자체도 이 암호화폐에 10,000불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인기가 높기는 하지만 높은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비효율적인 지급결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달러 등 특정 통화와 연계해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는 달러 등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켜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디지털 화폐로 달러 등 통화 가치의 등락에 따라서 이 값이 좌우가 되는데 이 달러화가 이 가치가 올라가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경우는 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같은 경우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속도전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스웨덴 은행이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데 2017년부터 전단 조직을 꾸리고 가상 환경 내에서 이크로나라고 불리는 디지털 화폐의 모의 실험까지 한 정도예요.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했죠. 2020년도 그리고 올해 전문적으로 지금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도 2021년 이 디지털 화폐를 적용을 하려고 지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일본의 중앙은행과 같은 경우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모의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상 환경 내에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 유통, 결제, 송금, 환수, 폐기 등 화폐의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를 일단 소용한 뒤에 도입 유업부를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 한국은행의 지금 생각이에요.
이번에 한국은행과 같은 경우는 모의 실험에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참가하기로 했고 카카오나 LG CNS도 여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거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현금 없는 사회로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의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러한 사회의 전환 가속성에 따른 암호화폐의 성장, 이 암호화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화폐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죠. 또한 암호화폐의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속출하는 것들도 이 암호화폐 이 부작용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놓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결국 에너지 전쟁과 그리고 화폐 전쟁으로 이게 귀결이 될 텐데 이 화폐 전쟁의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이 디지털 화폐화예요.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위안화의 디지털 화폐,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달러의 디지털 화폐. 지금 세계 기축통화가 어디냐? 미국이죠. 그리고 유럽이죠. 일본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 개의 그 통화가 기축통화가 지금 되는데 지금 보세요. 중국이 기축통화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기축통화가 안 되면 이 안 되는 만큼 이제 디지털 내에서 이 기축통화의 역할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국이 디지털 화폐에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미국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에 제동을 걸려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단점을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 및 디지털 화폐 발행처가 금융시장에 독점적인 권한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화폐 발행권이 지금 가지고 있죠. 이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물론 은행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가 움직이게 되겠지만 결국은 은행이 그 기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민간 금융 서비스 혁신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행 예금에 대한 악영향까지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발행으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중국의 세를 지금 태동하고 있는 중국의 세를 꺾어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저 중국의 세는 꺾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좀 자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암호화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다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위협을 받게 되고 이 미국과 같은 경우, 중국과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강하게 찍어 누를 텐데 이 강하게 찍어 놓을 때 이 암호화폐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까지 한번 생각을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